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고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메시, 음바페와 함께 뛰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정말 한국에서 자란 선수일까요? 물론 여권에는 대한민국이라 적혀 있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도 입고 월드컵에 나서면 국민 모두가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흥민은 16살에 독일 함부르크 유스팀으로 떠났습니다. 이강인은 아예 10살에 스페인 발렌시아로 이주해 유소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초훈련, 전술교육, 경기 감각까지 사실상 유럽 시스템에서 길러진 선수들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손으로 키운 월드클래스 선수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저 국적만 같은 해외산 스타에 기댄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손흥민, 이강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지난 20년 동안 어떤 시스템으로 선수들을 길러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실을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흥민, 그는 분명 FC 서울 유스 출신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 축구 선수로서의 결정적 전환점은 독일에서 맞이했습니다. 불과 16살. 그는 독일 함부르크로 떠났고 이후 모든 훈련, 시스템, 전술 이해, 모든 성장은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강인은 더합니다. 무려 10살. 초등학생 나이에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발렌시아 유스팀에 합류했고 기술, 공간인식, 경기 운영 능력까지 그의 축구는 완전히 스페인의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해외를 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할 건 한국 유소년 시스템이 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 2008년 16세 독일 유학, 함부르크 유스, 이강인, 2011년 10세의 스페인 유학, 발렌시아 유스 두 선수 모두 아직 사춘기도 끝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이미 유럽 축구 시스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정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들을 지켜낼 수 없었을까요? 왜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들이 월드 클래스가 되지 못했을까요? 축구계 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사실상 유럽 선수다. 그들의 성공이 한국 유소년 시스템의 성과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소름 돋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 스타들이 실제로는 한국이 아닌 유럽이 길러낸 선수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친 인재들이 다른 나라에서 꽃을 피운 것뿐이라면요? 그렇다면 또 한 번 되물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뉴스 시스템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키워내고 있는가? 실제로 K리그 클럽의 유소년 팀을 보면 전문 코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와 연계된 시스템은 경기 위주로만 흘러가며 선수 개개인의 성장보다 성적에 더 집착하는 구조가 여전합니다. 창의성, 공간 활용, 다양한 포지션 경험, 그런 건 대부분 무시됩니다. 무조건 뛰어야 하고 무조건 이겨야 하며 실수하면 벤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축구를 아는 선수가 잘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과 이강인이 보여준 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올바른 환경에 있을 때 한국 선수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회와 환경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과 스페인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한국산 슈퍼스타는 왜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핑계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해외파의 성공을 한국 유소년 시스템의 성공처럼 포장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럽처럼 선수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 유소년 축구가 가진 4가지 뿌리 깊은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외칩니다.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청소년 축구는 늘 결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유롭게 플레이할 시간은 없고 경기 운영은 늘 똑같습니다. 조직력, 체력, 수비 중심 전술. 누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꿈꾸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수비적인 롱볼 축구를 배우고 있다면 그건 성장보다 승리만을 강요하는 문화입니다. 둘째, 늦은 프로 데뷔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16세, 17세, 심지어 15세의 프로에 데뷔한 선수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심지어 대학까지 마친 후 프로 무대를 밟습니다. 말 그대로 준비된 도전이 아니라 안전한 루트를 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어린 나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늦게 시작하고 늦게 경험합니다.
그 사이 세계는 멀리 앞서 나갑니다. 셋째, 준비되지 않은 조기 유학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유럽으로 빨리 보내야 성공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언어, 문화, 시스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유학을 떠난 선수들은 대부분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K리그에서 최소한의 기량과 경험을 쌓은 후 나가야 한다. 무조건 빠르게가 답이 아닙니다. 준비된 이탈이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느슨한 프로 유스 운영입니다. 유럽 클럽들은 유스팀을 철저히 운영합니다. 매일이 경쟁이고 분석과 피드백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스팀은 선수 관리도 훈련 강도도 경기 운영도 여전히 학교 축구의 연장선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프로 유스팀은 훨씬 강하게 훈련하고 훨씬 타이트하게 운영돼야 한다. B팀 의무화, 유소년 리그 승강제, 감독의 역량평가 시스템, 제도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자 22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 훈련은 17세 이전에 끝나야 한다. 중학교까지는 성적보다 즐기는 축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고요?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벨기에는 어땠습니까? 유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축구 인프라를 지역 단위로 나누어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110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에덴 하자르, 더브라위너, 루카쿠 같은 선수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세르비아 모두 인구는 한국보다 적지만 유소년 축구 시스템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왜 여전히 2002년 영광에만 머무르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선 유소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즐기고 실수해보고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그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한국산 슈퍼스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팬들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선수가 유럽 무대에만 진출하면 와, 대단하다. 이젠 월드클래스다. 박수부터 치죠. 물론 대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선수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는지 과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매치는 단순한 11일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별 유소년 시스템의 정면 충돌입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 역량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밀리는 건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이미 15세 이하 리그, 지역 리그, 전국 대회까지 정교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벨기에는 프로유스와 B팀 운영을 의무화했고, 크로아티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창의성과 전술 이해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승리 중심, 결과 중심, 그리고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할 건 일회성 스타가 아닙니다. 월드컵 한번 빛내고 사라지는 선수, EPL 잠깐 밟고 돌아오는 선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우리 축구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가 꿈꿀 수 있는 진짜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2명의 월드클래스를 가졌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두 선수는 한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서 자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16살에 독일로 떠난 손흥민, 10살에 스페인으로 간 이강인. 그들을 키운 건 한국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성장한 슈퍼스타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감독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즐기는 축구, 기술 중심, 강한 유스팀, 10대 프로 데뷔 시스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 축구의 뿌리를 다시 바라보는 작은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키운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냉정한 현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김준석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구의 미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